조던필 감독의 신작 노븐 고디가 왔다라는 시트콤 촬영 현장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고디라는 이름의 침팬지에게 가족들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고디가 배우들을 처참하게 때려 죽입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아시안계 아역 배우인 주프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노블 보는 내내 고디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 그것에 비하면 짧은 에피소드로 나오는 사건이지만 비극의 강도로 따지면 이 사건이 더 냉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디의 모델이 된 어느 침팬지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침팬지의 이름은 트래비스입니다. 트래비스도 노베 고디처럼 여러 광고와 TV쇼에 출연한 유명한 침팬지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주인의 친구를 공격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래비스가 혼자 집을 나가 돌아다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주인이자 그를 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펴온 산드라는 친구 찰라 뇌시와 함께 트래비스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찰라 뇌시는 평소 트래비스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트래비스를 찾아냈습니다. 이때 찰라 뇌시를 본 트래비스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산드라는 삽과 칼을 들고 트래비스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는 현장에 온 경찰차의 창문을 깨버리면서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때 트래비스는 사살되었죠. 이 사건으로 피해자 찰라 뇌시는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노베에서는 어린 시절 고디의 공격으로 얼굴이 망가진 여배우가 성인이 된 후 주프의 쇼에 초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의 모습 또한 찰라 뇌시를 모델로 한 듯 보입니다. 트래비스의 비극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먼저 트래비스는 왜 뇌시를 공격했을까? 원래 뇌시와 트래비스는 매우 친숙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산드라의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던 그녀는 트래비스와 이런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기록에 따르면 뇌시가 자신의 장난감을 뺏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거나 하필 그날 머리를 자른 뇌시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당시 감염병을 앓고 있던 트래비스는 약물 치료 중이었는데 이 약물의 영향 때문일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동물을 완벽하게 길들인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성장하면서 공격적인 본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침팬지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도 완벽하게 길들이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건 어쩌면 인간이 가진 동화 같은 믿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사실 트래비스가 유명해진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5년 10월 미국 미주리주 페스투스에서 태어난 트래비스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의 품을 떠났고 이후 산드라 부부는 $50,000의 트래비스를 입양했습니다. 이 가족이 트래비스란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가수 트래비스 트릿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산드라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였죠. 산드라 가족은 자동차 견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이곳의 마스코트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어울렸습니다. 트래비스는 곧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었고 이후 대중매체에도 소개되었죠. 사람들은 트래비스가 인간과 어울려 사는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이웃은 트래비스와 평소 레슬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열쇠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식물에게 물을 주기도 했으며 말에게 건초를 먹일 정도로 똑똑했다고 하네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질수록 사람들은 트래비스를 더욱 좋아했을 겁니다.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트래비스의 가족은 한 명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엄마 산드라 뿐이었죠. 사람들은 산드라가 트래비스를 더더욱 친아들처럼 여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산드라와 트래비스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본능이 서서히 나타난 시기에 트래비스에게 인간 생활의 규범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나름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인 그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져왔을 듯 보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설명일 뿐입니다.
트래비스가 왜 인간을 공격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래비스를 모델로 했던 놉의 고디는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조던 필의 영화를 보면 종종 미국 역사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어스에서는 실제 1986년에 있었던 미국을 가로지른 손 이벤트가 언급되죠. 이 행사는 당시 구호기금 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이미지를 어스로 가져왔던 조던 필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손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레이건 스타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로 굶주림이 해결된 건 아니었죠. 나에게는 행복함과 순수함 그리고 어두운 것들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이미지였습니다. 조던 필에게는 트래비스의 사건 또한 낙관적인 믿음과 끔찍한 비극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였을 것 같습니다. 놉에서도 어린 주프는 잠시 고디와 교감을 나눕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감을 나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죠. 이후 어른이 된 주프는 여전히 그때의 교감을 기억하고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것과도 교감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직접 겪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놉의 고디를 보면서 앞으로 조던 필의 영화에 등장할 미스터리한 설정보다 그가 재해석할 실제 사건의 이미지들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적인 믿음이 비극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거대한 공포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